안녕하세요. 2023년도 선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분석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정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진짜 조금 많이 어려워진 편이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아주 마냥 쉽기만 했던 건 당연히 아니지만 작년에는 웬만한 객관식들은 다 이제 중에서 중하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이 특히나 작년은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 나갈 때에는 요 정도면은 이제 90점은 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텐데 이번 시험에서는 서술형에서 특히 이제 서술형 맨 마지막 두 문제가 많이 아이들을 당황시키는 좀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또 선정고등학교는 특징적인 게 객관식에서 맨 뒤에 두 문제를 서답형으로 출제를 하는 게 좀 특징인데 그 서답형을 이제 실제 모의고사 보듯이 수능 모의고사 보듯이 마킹을 통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14번, 15번 문제가 어려운 건 작년과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정고등학교 기출분석을 간단히 해보면서 14번, 15번 그렇게 객관식에서의 맨 마지막 둘 서답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렇게 두 문제와 서술형에서의 가장 뒤에 두 문제 이렇게 좀 총 네 문제를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실 난이도는 되게 고루고루 잘 배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최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상수준 문제, 중상, 중, 중하하 다 이제 고루고루 돼서 사실은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수학에 약간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챙겨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난이도를 고루고루 배치를 했지만 근데 그 상수준과 최상수준이 확 되게 임팩트가 있는 타격이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학생 스스로의 문제 해결력이 평소에 좀 차근차근 차곡차곡 잘 쌓여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유형의 어려운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된 거고 그리고 또 풀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유형들이었다. 게다가 계산도 실수 없이 계산의 정확도까지 딱 요구를 하고 있는 식이 되게 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의 정확도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이제 체감적인 난이도는 훨씬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50분 내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전날, 전전날 그냥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거였으면 오히려 좀 긴장을 덜 하고 생각도 유연하게 돌아가면서 맞췄을 수 있는데 시험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발휘를 해서 사고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시험 보느라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1등급 컷은 못해도 한 82 그쯤으로 지금 80초까지 아니면 이제 좀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반 학생들도 선정고등학교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3월 모의고사 1등급이 10명 넘게 있는 10명 정도 되는 그런 반 아이들도 지금 좀 많이 다들 어려웠다고 멘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추려봤을 때 한 70 후반에서 80초가 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을 이쪽으로 옮겨서 들어야겠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선정고등학교에서 물리적으로 안 되네. 잠시만. 네. 선정고등학교 요번 이제 중간고사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까지를 맞춰야 3등급을 좀 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맞춰야 2등급 안에 들 수 있는지 그리고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급을 가르는 일단 3등급 달성을 위해서 요거는 좀 맞추고 가야 된다. 객관식 9번이요. 객관식 9번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한눈에 잘 안 드러나는 인수분해 문제기는 하고 보기 차식 문제기는 하지만 한 번에 그 전략이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어요. 조금은 이제 인수분해 문제지만 기본 형태로 준 게 아니라 좀 꼬아서 겉모습만 봐서는 한 번에 판단이 안 되고 좀 식을 스스로 정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풀어야 하는 유형이었죠. 게다가
인수분해 문제 내에서 보기차식 문제인데 플러스로 이제 우리가 항 3개짜리를 완전 제곱하는 그 곱셈 공식까지 들어있는 문제여서 요거를 이제 맞히느냐 안 맞히느냐가 3등급을 좀 결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13번. 객관식 13번이 그 어려운 14번, 15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유형인데 이 객관식 13번도 이건 사실 시간만 있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계산 실수가 없어야 하며 계산을 너무 번거롭지 않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객관식에서는 조금 시간을 모아서 그걸 서술형이랑 어려운 문제에다가 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그냥 이차함수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만 설정을 한 뒤에 그냥 판별식을 좀 반복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히려 그러다가 계산 실수하기 쉬운 그런 유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차함수와 직선들이 접한다라는 그 조건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그 중근을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 꼴로 함수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무작정 계산, 연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연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이고 우리가 배웠던 성질과 개념을 이용해서 좀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2등급을 위해서는 한 요 정도는 맞춰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유형이 바로 서답형 4번이랑 서술형 2번입니다. 자, 서답형 4번. 요거가 이제 객관식들 중에 뒤에 14번, 15번. 하지만 마치 모의고사처럼 주관식인 거. 이거는 사실 객관식이 아니죠. 주관식.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일단 서답형 14번이 학생들이 이게 익숙한 학생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좀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좀 풀어보려고 도전을 많이 한 학생들은 이런 유형에도 당연히 이미 익숙해 있을 거예요. 지금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새로운 함수에 알맞는 조건을 이용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4개가 되는 이런 교점의 개수를 직접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서 설정을 하는 연습. 요게 좀 필요한데 문제를 해설을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진입 장벽이 좀 높죠. 근데 그 진입 장벽이 진짜 문제가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내가 그냥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길어. 문제가 길고 약간 문제 읽어봤는데 어렵게 느껴져. 실제로는 어렵진 않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리 이제 회피를 하고 마음속에서 철벽을 치는 그것만 없으면 생각보다 또 풀만한 문제였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를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어려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곱씹어가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서술형 2번. 요거는 이제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요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등급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쌤이랑 풀었던 문제집들, 쌤이랑 풀었던 같은 이제 학습지들 이런 데서 많이 만났을 텐데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직각삼각형 안에 꼭 끼어 있는 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기 라고 말만 들으면 쉽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약간의 평소 학습지나 평소 이제 교과서 문제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건을 추가로 더 주어서 그냥 그 냅다 풀어서는 당연히 답이 안 나오고 조금 조건까지 마지막 주어진 정보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맞을 수 있는 조금은 함정이 있었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맞으면 서술형 3번, 4번이 남았죠. 그런데 서술형 3번, 4번 말고도 지금 서답형 5번, 15번, 서답형 15번, 객관식 문제들 중에 15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1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번 문제가. 정말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쉽게 느껴지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그냥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융합형 문제죠.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 그리고 그 나눗셈의 이 목과 나머지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식을 정리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능숙한 그런 게 있어야 하면서 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들을 다 나눠서 그 케이스를 분류해서 맞는 걸 딱 선택하기. 이 3단계, 3단계로 이게 펀치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아니, 제일 많이 어려운 유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로 여러분들 1학년 모의고사들 이런 거 보시면 21번, 29번, 30번 이런 세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킬러 문항들을 평소에 꾸준히 좀 풀려는 연습을 해본 학생들 많이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이 50분이라는 시간 압박 때문에 못 풀었을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해놔야 도전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저랑 같이 시험 직전에 딱 공부했던 기출문제 자료들 중에서 비슷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문제를 수업 중에 풀이를 해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풀이 과정을 지금 오늘 그대로도 보여드릴 텐데 또 보자마자 저거 이렇게 푸는 거 그래 들었었지 공부했었지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있죠. 킬러는 1등급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여러 문항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서술형 3번. 요거는 안 풀어본 학생들은 처음 문항을 만났을 때 다들 이제 당황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왔더라고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어떤 유리식, 분수로 나와 있는 식, 그 분수꼴의 식이 정수가 되게 하는 정수 x의 값 구하는 문제가 요번에 선정고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도 역시나 시험 직전에 나랑 같이 했어요. 사실은 1, 2등급 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요 문제를 맞을 수 있었길 제가 이제 아이들 시험 끝나고 와서 제가 시험지를 하나씩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 얘는 많이 맞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서술형 4번. 얘는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낸 거죠. 근데 사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중에서는 좀 유명해. 그래서 유명한 문제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해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거를 아주 낯설게 느끼지는 않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맞춰야 1등급 갈 수 있습니다. 이제 1등급을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거나 지나치거나 그냥 모르겠다 이걸 별표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이나 하자라고 가볍게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이렇게 시험 문제로서도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험 직전에 요 유형은 아예 모의고사 유형 그대로도 이건 2, 3등급 반 학생들한테도 모의고사 유형 그대로도 공부를 시켰었고 그리고 이제 기출모음집을 줬을 때 거기 안에도 들어있어서 똑같은 유형, 같은 방법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차수는 좀 달랐어요. 얘는 4차 다항식, 이제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건 3차 다항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애였는데 그 부분만 조금 다르고 아주 공부를 다 했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풀이에 좀 들어가 봅시다. 제가 강의실을 옮겨서 이 칠판을 강의실을 사과나무가 지금 새롭게 수학 전용관으로 5관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의실 옮겨서 5관에 지금 1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중인데 이 칠판 사실 아직 낯설어요. 그래서 약간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자, 두 개의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 요 직선은 어떻게 생긴 직선이에요? 바로 이렇게 1차로 x축과 평행하게 생긴 직선이죠. 근데 그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고 지금부터 ht가 딱 4가 되는 그런 모든 정수 t의 값을 다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어떻다? 풀고 나면 할만한 문제다. 자, fx부터 좀 어떤 2차 함수인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2차함과 1차함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처리한 다음에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라는 걸 미리 좀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 gx도 정리를 할까요? 현재 gx는
위로 블록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차함의 개수로 갖고 있고 뒤에는 플러스 2x 플러스 5 달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차함과 1차함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처리해주고 뒤에 있는 상수 5까지 까먹지 말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 처리를 해주면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가 7이라는 것까지는 당연히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fx랑 gx를 좌표 평면에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은 디테일하게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렇게 음의 부분, y좌표가 음수인 부분은 크게 볼 필요 없고 자, 이때 fx는 지금 x는 1을 추계방정식으로 하면서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이차함수죠. 이때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자면 현재 fx의 y절편이 5예요. 그래서 y절편 5를 찍고 그걸 인지하면서 지금부터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fx를 그려봅시다. 얘가 지금 y는 fx 그래프. 이때 gx 그래프도 그릴 건데 gx도 꼭지점 잘 생각해 가면서 갑시다. 자, 요번에는 gx는 현재 x 좌표가 2고 y 좌표가 7인 그럼 여기가 5였으니까 6, 7 y 좌표 7인 2,7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야. 그런데 gx도 지금 보면 y 절편이 5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y절편 5인 거 여길 지나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네. 지금 gx는 좀 느슨한 함수죠. 폭이 좀 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fx, gx 그래프를 그려놓고 누구랑 y는 t라는 직선이랑 이 이차함수 그래프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총 ht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요 위로 블록인 gx 이 녀석 꼭지점의 x좌표 아니 꼭지점의 y좌표 누구였어요? 7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y는 7이라는 직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어때? 지금 총 fx랑 2개, gx랑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3개의 교점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주어진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H7이 지금 H7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Y는 7, 즉 T 값이 7일 때 T의 값이 7일 때에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총 개수가 3개다 라는 걸 함수로서 지금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T가 얼마여야 FT가 4가 되는 그런 정수 T가 나올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해야 T가 얼마여야 교점의 개수가 4개 나올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어디일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교점 하나, 둘, 셋, 4개 나오는 거. 그때 우리는 그냥 모든 실수 T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수 중에서만 고르면 돼서 정수 애들만 좀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특이한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는 점들. 여기는 y좌표가 3.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y좌표가 4인 지점은 조금 더 위에 이쯤 있지 않을까? 왜냐? y절편이 5였거든요. 그리고 6은 조금 더 위에 있을 거고 7은 방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자, 7 이쪽에다가 한 번 더 표현. 이때 확인을 해보자. 우리는 3에다가는 직선을 그어봤자 총 교점이 3개 생겨. 그렇다면 정수 얼마? 바로 4. y는 4. 즉 t의 값이 4이면 그러면 ft는 지금 4가 나오네. 교점의 개수 4개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때 만약에 y를 조금 더 올려서 직선을 조금 더 올려서 5가 된다면 그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t 값이 5인 건 패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t 값이 6일 때를 관찰을 해보면 즉 y는 6에 대한 직선 이걸 그려봤을 때에는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 그림을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fx랑 gx의 교점 여러분들 여기 하나 더 보이시죠? 아까 y축과의 y축 위에 있는 0,5에서 동시에 교점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교점이 하나 더 있거든. 그 교점을 잠깐 찾고 가도 좋아.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얼른 4, 624 답을 24로 쓸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난 완벽하게 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fx랑 gx 연립해 보면 되겠지. 자, fx랑 gx 연립해 보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갖다고 두고 지금부터 교점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5 이항하고 양변에 2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얘는 8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로 결과는 5x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인 거라서 정말로 x좌표 0인 지점에서 하나 교점 생기고 x좌표 또 5분의 2에서 교점 하나 생깁니다. 이 지점이 x좌표 5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fx에다가 넣자. fx에다가 5분의 2 대입을 해볼까? fx에다가 5분의 2 대입하면은 그 결과 값은 이제 2 곱하기 25분의 4 마이너스 4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5 얘를 연산을 했을 때 5분의 2 그리고 얼마지? 연산이 안 돼. 25분의 y좌표 5분의 1을 지금 우리가 5분의 10이죠. 5분의 아니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5분의 12. 그래서 5분의 12를 fx에다 대입을 해보면 숫자 커요. 숫자 커. 그래서 2 곱하기 25분의 14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분의 12 더하기 5까지 연산을 해주면 이거 벌써 제곱했네. 벌써 제곱했어. 그럼 얘는 25분의 288 빼기 얘는 5분의 48이죠. 그래서 또 5배 해서 25분의 5, 8에 40, 5, 4, 20, 240 더하기 5. 숫자 크다. 근데 얘네만 봐봐. 앞에 두 개만. 그러면 25분에 얼마 나와? 지금 48 나와요. 더하기 5. 이게 뭘까 얘들아? 얘가 1점 몇이야. 그래서 6보다 커요. 5분의 12에서의 y좌표가 6보다 한참 큰 거야. 그러니까 6이 이쯤 위치해 있는 게 맞지. 따라서 우리는 현재 t의 값이 6이어도 역시 ft가 4. 즉 y는 6을 그었을 때 fx랑 gxy의 교점의 개수가 총 4개 나오는 걸 또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럼 모든 정수 t값의 곱을 m이라고 하고 그 m값 구해서 표기하는 거니까 답은 m값 2개 4랑 6을 곱해서 24가 최종적인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렇게. 자, 이렇게 14번 문항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5번 그리고 뒤에 서술형 3, 서술형 4도 오늘 다 풀이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